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짤막하게 뉴스 브리핑을 이어나갔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바로 이 대형마트 휴업일 의무적으로 공휴일로 못 받겠다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도가요, 원래는 2012년에 도입된 13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입이 됐다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돼서 작년에 이제 정책이 바뀐,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입증된, 실패가 입증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닫아라, 강제로 쉬어라, 이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 골목상권 보호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어떤 민주화, 경제 민주화의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엄청 밀어붙였었고, 또 새누리당과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려진 건데, 시도가 좋잖아요. 시도가 좋지만 그래도 대형마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대가지고 당시에 이제 행정소송을 냈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소상공인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면 공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을 좀 키워줘야 되고 좀 보호해줘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그 법이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제 5년이 지난 2017년이죠. 2017년에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형마트 매출이 21%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목적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12.9%는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22년 10년 뒤를 보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했던 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때도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 확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해법이 이제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제 규제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2022년에 YTN 보도 내용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때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할 제안 3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도 아니, 골목상권 보호위에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불편했다.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했고 결국에 우리가 사용했던 건 온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구매처를 봤더니 쉴 때 어디 가세요라고 했더니 대형마트가 쉬면요, 조금 더 작은 식자재 마트에 가요. 맞아요. 실제로 요즘에는 구조를 보면은 대형마트 옆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네네. 거의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있는 마당에 시장을 가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같이 보시면은, 그리고 2위는 온라인 쇼핑이에요. 온라인 쇼핑 많죠. 쿠팡 대표적으로. 솔직히 그러니까 쿠팡 위메프 요즘에는 중국 엄청 많이 나와있잖아요. 중국 커머셔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동네 슈퍼마켓 마트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따지면 16%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뭘 마련했냐면요, 이제 국민들이 주말에 장보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국민 제한까지 올리니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자.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폐기하기에는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신에 지자체에서 휴업일을 공휴일을 언제로 할지를 정해라, 이렇게 약간 선회해가지고 정책을 약간 약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평일로 쉬게끔 하지는 않았고, 왜냐면 워낙 반발이 큰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이런 데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지만 이마트 양재점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28일 이게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에 이제 평일에 쉬도록 하고, 지금 위에 보시겠지만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이런 데는 아직도 일요일에
쉬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압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도 당연히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이제 막 근무를 하고 싶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일부에서 약간 시범 운영되는 것처럼 시범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이 법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 민주당 쪽이 이 법안을 낸 거예요. 맞아요. 다시 불러오자라고.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 주가가 떨어졌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주가 어제랑 비교했을 때 8.39% 네. 떨어져가지고 이게 주가 관련된 댓글창인데 네. 지금 한번 이게 지금 주가 관련된 댓글창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화면 분할로 좀 해주세요. 네, 네. 화면 분할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대형마트 실지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뭐 정말 짜증나신 것 같은데 알리바바랑 붙어 먹던데 여기 공휴일마다 문 닫으라고 뭐 정말 그러니까 전통시장 살린다는 구실로라는 등등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포심리 때문에 8층 무너지기 초읽기다.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는 개미들 죽이려고 하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이마트에 투자하신 일반 개미 투자자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이마트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롯데쇼핑. 롯데쇼핑 이제 롯데마트가 있는 야, 롯데쇼핑인데 이건 9%나 떨어졌네요. 네, 9% 떨어졌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즘 대형마트 휴일 추점일에 시장 가는 사람이 있나? 이런 댓글, 좀 뼈를 때리는 그런 댓글들 많이 다 달렸고 정말 여기서 나왔던 말 중에 알리, 테무, 쿠팡 놔두고 토종 기업들 죽이기. 예, 이것도 참 했던 말이에요. 주말에 마트 안 가면 백화점 가자. 일요일에. 실제로 네. 나라사랑 이사님의 채팅으로 주일날에 오히려 네. 그 대형마트는 더 많이 갑니다. 평일보다. 주일날 많이 가요. 맞아요. 네.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저는 이제 TMI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마트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마트를 엄마랑 자주 놀러 가요. 네, 정말 자주 놀러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마트 가면요 정말 발 디딜 틈새 없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은 막 진짜 많아요. 네, 애기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심지어 이게 제대로 걷기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주말에 이제 쏠려 있다라는 인상을 일반인도 이게 상식이잖아요. 주말에 마트에 간다. 주말에 마트에 안 가면 어딜 가냐? 온라인 쇼핑을 한다. 뭐 SSG 뭐 이런 데 사용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주말에 마트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갈 거라는 건 우리를 능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파악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게 왜 그럴까? 왜 이런 걸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법안을 낸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따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저희 팬앤 채팅창도 이렇게 좀 난리가 났는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기사 댓글, 유튜브, SNS, 각종 커뮤니티 보면은 그야말로 민주당을 향한 특히나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론은 어떤가요? 지금 댓글 보시면 민주당 오세희 의원 이 법안을 낸 사람인데 유튜브 댓글 반응 보실까요? 뭐 이러면서 이거 진짜 뼈 때리는 건데 대형마트 근로자를 줄이거나 지점을 폐쇄하면 또 뛰어와서 시위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자르게 되면은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근로자를 자른다 이런 식의 또 논리를 펼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마트 공휴일 휴일보다 이커머스를 제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휴일날 쉰다고 재래시장 안 가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네 휴일날 시원하고 따뜻하게 장도 보고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국민이 1등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지금 계속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건 전혀 국민 주권과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댓글 보시면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는 거랑 소상공인이랑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실효성 없는 거 판정 났잖아요. 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물건이 싸고 좋고 배달도 되면 누가 안 사겠어요. 실제로 저도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데 요즘에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몇 시간 뒤에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마트 안 가고 거기 심지어 가지도 않아도 돼요. 인터넷으로 클릭만 해도 홈플러스 이마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이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자막 이제 다음 거 부탁드리고, 이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사실 예고편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들 쿠팡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형마트 안 가면은 쿠팡에서 사지. 근데 이 쿠팡마저도, 그리고 그 유통업 네. 관련해서 유통계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같이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니 그러면은 뭐 어쩌라는 거냐, 예,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게, 여러분 지금 그림 이거 잠깐 보시면은 잠깐 이게 글자로 너무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가늠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중요한 것만 좀 위주로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일단 이 법안을 낸 오세희원 정말 이제 트리플 악셀처럼 여러 가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일단 비례대표이십니다. 비례대표이시고 1955년생 전북 부안 출생이신데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소상공인 연합회. 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소상공인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관련된 이때 다른 법안을 냈다던가 이런 건 없고 초선 의원이고 비례대표라는 점, 이게 조금 약간 미스죠. 뒤에 보시면, 자, 이분이 했던 대표적인 거 기업형 슈퍼마켓, 대표적으로 뭐 GS 리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보다는 큰데 약간 뭐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슈퍼마켓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을 제한하겠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곧 끝나가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고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미 의무 휴업하고 있잖아요. 공휴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제한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규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법안이 있는데 더 심한 걸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반발이 크고, 두 번째는 입점업체, 대형마트와 복합몰 간의 계약 방식 강제 금지하겠다. 이거 왜 문제가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 스타필드라든지 아니 뭐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게 들어올 때 갑과 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이 계약 방식을 상호간에 보고 법적으로 이게 뭐가 옳고 그른가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 마치 이제 그 백화점 쪽이 가해자이고 이제 입점 업체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미 그냥 깔아놓고 룰을 맞아요. 깔아놓고 당신들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걸 금지하겠다라고 때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상공인들, 시장들은 피해자고 백화점이 가해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백화점 하나가 생기면요,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저도 이제 제 그 아파트, 제가 사는 곳 근처에 백화점이 나가면서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백화점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진짜 경제가 살더라고요. 네.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제가 부모님이 스타필드 주변에 사시거든요. 근데 스타필드가 생기기 전에 거기 그냥 싹 다 그냥 부추밭이었어요. 하남시가 이제 부추 쪽이 유명했어가지고. 근데 그 특산물 지나가면 맨날 소똥 냄새가 나는데 거기 이제 저는 이제 맨날 지나가면서 아 참 비료 냄새 좋다 이러고 지나가다가 거기가 이제 싹 갈리고 스타필드가 이제 세워지면서 집에서 그냥 노시던 저희 어머니들 소일거리 하러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주말마다 할 거 없는 저랑 언니 거기 가서 영화 보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쇼핑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커요.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억누른다, 그게 아니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다른 방향으로, 규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피해자 가해자로 깔아놓고 더 안 좋은 점은요, 세 번째, 대규모 유통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소상공인 관련된 어떠한 업체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분이 이제 직을 맡으셨다 보니까 그 입점 업체들, 그러니까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만 서는 거죠. 근데 쿠팡이 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거기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 법인이긴 하지만 인간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경영자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건데 거기도 이제 네이버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이 쿠팡이나 네이버가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이렇게 완전히 낮춰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잘리는 거는 쿠팡과 네이버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이겠죠.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잘리는 거예요. 네. 일자리 실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쿠팡 네이버 너네 그냥 40일에서 20일 이거 반이랑 줄은 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냥 기업을 악으로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티즌들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민주당 정부는 매번 기업을 악으로 보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창도 지금 택배 이제 망하는 건가? 그쵸. 독재 막이 올려지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